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장 체액성 면역 반응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B셀이 T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 볼 것은 이렇게 T셀의 도움에 의해서 B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그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세포 돌연변이와 AID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는 친화력 성숙에 있어서 이 follicular dendritic 셀과 follicular helper T 셀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형 전환과 사이토카인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B셀의 분화에 있어서 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약간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B셀이 골수에서 분화하죠. 그 분화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항체 유전자 재배열 이런 게 일어나서 이제 B셀이 IgM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숙한 세포를 나이브 B셀 또는 버진 B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나이브 B셀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T셀의 도움을 받게 돼서 이제 형질세포 또는 플라즈마 셀로 분화되는 과정 중에 이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나 클래스 스위치가 일어납니다. 그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항체 베리어블 도메인에 CDR1, 2, 3가 있죠. 이 부위에 중점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항체 친화력에 차이가 생기겠죠. 친화력의 차이가 생기다 보면은 이 친화력이 높은 항체를 가진 B셀들이 살아남으면서 이제 affinity maturation 또는 친화력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과정 중에 아이소타입 스위치 또는 클래스 스위치가 일어나면서 이 헤비 체인의 컨스턴트 도메인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IgM의 컨스턴트 도메인에서 다른 항체의 그 컨스턴트 도메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IgG나 IgE, IgA 항체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일어나는 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실험은 어떻게 했냐 하면 쥐에다가 같은 항원을 3번 연속적으로 주사를 합니다. 주사를 하면서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항체 유전자의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는지 그걸 측정해서 일어난 부위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특기할 만한 것은 항체의 헤비 체인 V 리전에서도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일어나고 라이트 체인의 V 리전에서도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항원의 주사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의 숫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이 하이퍼뮤테이션이 아무 위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CDR1, 2, 3에 집중이 돼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위, 그 CDR1, 2, 3를 제외한 나머지 이 중간에 있는 부위를 프레임워크 리전이라고 하는데, 왜 이 프레임워크 리전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이 CDR에서만 돌연변이가 일어날까요?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클로널 셀렉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B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원에 대해서 특정한 친화력,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만약 프레임워크 리전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럼 그런 항체는 이 프레임워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항체 구조가 완전히 뒤틀리기 때문에 친화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친화력이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항체를 만드는 B셀이 있다. 그런 B셀은 이 클로널 셀렉션에 의해서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피니티가 항원에 대해서 어피니티가 높은 것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긴 일어나더라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꼭 그 CDR1, 2, 3에서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는 돌연변이는 아무 데서나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CDR1, 2, 3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여기서도 클로널 셀렉션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CDR1, 2, 3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지만 원래 친화력보다 낮은 친화력의 항체를 만들게 되면은 그건 이제 또 경쟁에서 도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CDR1, 2, 3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원래 항체보다 친화력이 높은 그런 항체를 만드는 B셀이 있으면은 클로널 셀렉션에 의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체의 항원에 대한 친화력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나 어피니티 매추레이션은 배중심, 그 저미널 센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미널 센터는 다크 존과 라이트 존으로 나눠집니다. 다크 존에 있는 B셀을 센트로블라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B셀들은 빠르게 증식하지만 항체를 만들지 않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존에 있는 B셀은 센트로사이트라고 하는데 증식은 빠르지 않지만 항체를 많이 만드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다크 존에 있는 그 센트로블라스트들이 계속 증식을 하면서 이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B셀이 들어갔지만 하나의 B셀이 들어갔지만 그 자손들은 어피니티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B셀은 특정 부위에 하이퍼뮤테이션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높은 친화력의 항체를 만들게 되고 다른 B셀은 뭐 프레임워크나 또 이런 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 친화력이 낮아진 그런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B셀이 그 라이트 존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클로널 셀렉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클로널 셀렉션이 일어나려면 항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폴리큘러 덴드리틱 셀이 세포 표면에 항원을 많이 붙들고 있으면서 이제 그 B셀에게 항원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은 친화력을 가진 B셀이 경쟁에서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친화력의 항체를 가진 B셀이 항원하고 결합해서 이 항원을 내재화하고 MHC를 통해서 항원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근데 폴리큘러 헬퍼 T셀이 결합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받고 나면은 이 B셀은 다시 다크 존에 들어가서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증식을 하면서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또 어피니티가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B셀이 라이트 존과 다크 존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과 클로널 셀렉션을 반복하게 되면은 어피니티 매추레이션, 진화력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AID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보면은 AID induces mutation in genes transcribed in B cell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AID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대상은 B셀에서 전사되는 유전자에 한정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AID의 뜻은 뭐냐 하면 Activation Induced Cytidine Deaminase라는 것을 줄여서 AID라고 부릅니다. 여기 Activation Induced라고 하는 이유는 이 B셀이 항원의 자극 또 T셀의 도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활성화되면은 그때 AID가 발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미널 센터에 있는 B셀에서만 AID가 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사이티딘 디아미네이즈가 의미하는 것은 이 DNA의 그 사이티딘 뉴클레오타이드를 보면은 이 염기가 사이토신입니다. 이 사이토신 염기에 아민기를 떼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이토신 염기에서
아민기가 떨어지면은 유라실 연기로 바뀝니다. 유라실 연기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뭐 유리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이토신을 이 유리딘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에는 보통 유리딘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결국 제거가 돼야 되니까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AID가 DNA 아무 DNA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DNA가 가닥 분리가 일어나서 단일 가닥으로 있을 때만 AID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DNA는 보통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지 단일 가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전사가 되려면 단일 가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B셀에서 전사가 되는 유전자가 있으면 거기에 AID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B셀에서는 주로 항체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니까 결국 AID는 항체 유전자에 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항체 유전자 중에서도 그 V 리전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에 AID가 작용하게 되면은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이 스위치 리전이라는 곳에 AID가 작용하게 되면은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AID에 의해서 일어난 돌연변이를 이 세포에서 수선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엑시전 리페어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B셀의 항체 유전자에서 전사가 일어나면 단일 가닥이 만들어지고 AID 효소가 결합합니다. 그 다음은 사이티딘 뉴클레오타이드를 유리딘 뉴클레오타이드로 바꿔주죠. 그러면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니까 이 유라실 DNA 글라이코실레이즈라는 효소, 그러니까 UNG라는 효소가 와서 이 유라실 연기만 떨어뜨립니다. 연기만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슈거 포스페이트 백본, 그 DNA 이중 나선에 슈거 포스페이트 백본은 그대로 두고 연기만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연기만 떨어진 구조도 이제 비정상적이죠. 그럼 여기에 그 apurinic, apyrimidinic endonuclease라는 그러니까 APE1이라는 효소가 와서 이제 슈거 포스페이트 백본도 잘라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닉이 발생하게 되죠. 그걸 이제 싱글 스트랜드 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과정은 이 상대 쪽 가닥이 정상적인 염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DNA 합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복구가 되는 거죠. AID에 의해서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AID에 의해서 DNA 손상이 일어나면은 베이스 엑시전 리페어를 통해서 수선할 수도 있고 또 미스매치 리페어를 통해서도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AID가 DNA에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각종 수선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버리면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 일어날 여지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건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ID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DNA 손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손상이 일어나니까 이 수선 기전이 작용을 하더라도 일부는 돌연변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B셀이 빠르게 증식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B셀이 빠르게 증식을 하려면 DNA 복제도 거기에 맞춰서 순조롭게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 AID가 작용해서 이 사이토신을 유라실로 바꿔주면은 DNA 손상이 일어난 것이고 그 손상을 정상적인 DNA 폴리머레이즈는 그러니까 복제에 관여하는 DNA 폴리머레이즈는 그 손상 부위를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복제가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B셀은 빨리 증식을 해야 되는데 DNA 복제가 문제가 생겨서 복제가 안 되면 증식이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 Translation Synthesis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말로 손상 통과 합성이라고 하는데 DNA
주형 가닥, 그러니까 DNA 복제가 일어날 때 주형 가닥에 손상이 있더라도 무조건 복제를 진행하고 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손상이 있는 DNA를 무조건 복제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일어나겠죠. 여기 error prone이라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잦다, 실수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트랜슬리전 신터시스는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뭐 DNA에 손상이 많다든지 이런 위급 상황에 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이 폴리머레이즈 에타라든지 폴리머레이즈 제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러니까 손상이 있는 부위도 복제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AID가 그 사이티딘 뉴클레오타이드를 유리딘 뉴클레오타이드로 만들어주면 첫 번째는 미스매치 리페어가 그걸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기 MSH2가 이제 미스매치 리페어에 관여하는 그런 이제 효소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스매치 리페어가 일어나서 뭐 대부분의 것들은 또 원상 복귀가 되겠지만 일부는 돌연변이가 돼서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미스매치 리페어가 다 되기 전에 DNA 복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트랜슬리전 신터시스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 폴리머레이즈 에타가 트랜슬리전을 일으켜서 그러다 보면 일부는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이 AID 작용에 의해서 그 유리딘 뉴클레오타이드가 생겨났는데 그 UNG가 그 유라실 염기를 떼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베이스 엑시전 리페어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근데 베이스 엑시전 리페어가 완성되기 전에 또 복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트랜슬리전 신터시스가 작동해야 되죠. 여기 REV1과 폴리머레이즈 제타가 이 트랜슬리전에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상이 복구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의 윗부분은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랫부분은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가 작용해서 디아미네이션을 일으키고 그럼 UNG APE1 이렇게 작용하면은 싱글 스트랜드 닉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AID가 한쪽 스트랜드에 작용해서 닉을 만드는데 다른 쪽 스트랜드도 AID가 작용해서 이 닉이 만들어지면 결국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또 수선하기 위해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리페어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게 작동하다 보면은 아이소타입 스위치로 연결이 됩니다. 그건 이제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AID에 의한 아이소타입 스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1학기 때 배웠던 스위치 리전에 대해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항체 헤비 체인의 유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VDJ 조이닝이 일어난 부위가 있고, 그래서 이 V 엑산은 다시 그 C 엑손들하고 연결이 되죠. C 엑손들을 보면은 이 IgM을 만드는 C 뮤, 또 IgD를 만드는 C 델타, 또 IgG를 만드는 C 겜마. C 겜마는 또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IgE를 만드는 C 엡실론, IgA를 만드는 C 알파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이브 B셀에서 이 VDJ 리전부터 전사가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C 뮤, C 델타까지만 전사가 되고 종결이 됩니다. 그럼 나이브 B셀은 IgM이나 IgD 항체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스위치 리전을 보면은 각각의 그 컨스턴트 리전 엑손 앞에 이 스위치 리전이 있습니다. 그 C 뮤 앞에 S 뮤, C 델타는 예외로 스위치 리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뭐 C 겜마라든지 C 엡실론, C 알파 앞에는 다 스위치 리전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C 알파 앞에 있다고 해서 뭐 S 알파, 그리고 C 엡실론 앞에는 S 엡실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스위치 리전의 재밌는 현상은
이 각각의 스위치 리전에서 전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작은 화살표가 스위치 리전에 다 붙어 있는데 이건 다 이제 여기서 전사가 일어나서 RNA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소타입 스위치는 이 스위치 리전을 통해서 또는 스위치 리전을 매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스위치 리전에서 전사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로 S 미우하고 S 엡실론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 S 미우와 S 엡실론을 전사하기 시작하면은 단일 가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AID, UNG, APE1 이런 순서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닉이 만들어집니다. 반대쪽 가닥에도 동일한 순서를 통해서 닉이 만들어지면 이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S 뮤에도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생기고 S 엡실론에도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리페어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은 이 잘려진 부위, 더블 스트랜드가 일어난 부위를 그 엔도뉴클레이즈, 엑소뉴클레이즈 이런 게 작용해서 말끔하게 자른 다음에 그냥 붙여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근데 B셀에서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일어날 때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시스템은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느냐 하면 하나의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리페어 시스템이 두 개의 스위치 리전을 동시에 붙들고 이 수선 과정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그 수선 과정의 결과물로 이 S 뮤와 S 엡실론이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있는 DNA는 잘려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B셀은 더 이상 IgM 항체를 만들 수 없죠. 이 C 뮤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VDJ 엑손이 연결된 것은 C 엡실론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B셀은 IgE 항체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럼 어떤 스위치 리전에서 전사가 일어날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결정은 바로 이 도움 T세포, 그러니까 헬퍼 T셀이 제공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B셀을 뭐 자극을 주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제 VDJ에서 약한 전사가 일어납니다. LPS로 자극을 주면은 강하게 전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다가 사이토카인을 더해주면은 다른 스위치 리전에서도 전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 IL4를 더해주면은 S 겜마 1과 S 엡실론에서 전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S 뮤는 S 델타 1과 S 겜마 1과 연결되거나 S 엡실론과 연결되거나 그렇게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일어나겠죠. 만약 TGF 베타를 더해주면은 이 S 겜마 2B와 S 알파에서 전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난다면 이 S 뮤는 이 S 겜마 2B와 연결되거나 S 알파와 연결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항원은 TD 항원과 TI 항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TD 항원은 T 헬퍼 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항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도움을 받는 과정 중에 이 사이토카인의 영향에 의해서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IgG, IgE, IgA 항체를 생산하게 합니다. TI 항원은 T셀의 도움 없이도 항체 생산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 아이소타입 스위치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IgM 항체의 생산만 유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약간의 예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예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TI 항원은 TI1과 TI2 항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 TI1 항원 같은 경우는 LPS나 박테리얼 DNA가 그 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B셀 마이토전입니다. 이 마이토전은 세포의 증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B셀의 증식을 유발하면서 항체 생산도 동시에 유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면은 여러 가지 클론의 B셀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폴리클로널 액티베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런 B셀들은 IgM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TI2 항원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표면에 그 다당류, 캡슐러 폴리사카라이드 이런 것들이 TI2 항원에 예가됩니다. 이런 것들은 박테리아 표면에 무수히 많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런 B셀 에피톱들이 이 마르지널 존에 있는 B셀이나 또 B1셀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IgM 항체 생산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IgG 항체의 생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여기 TI2 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B셀을 자극해서 IgM 항체를 만들게 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IgG 항체를 만들게 하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B셀이 이 항원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항원이 뭐 팸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주변의 수지상 세포를 동시에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지상 세포는 바프라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이 바프는 TNF 슈퍼 패밀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프가 B셀의 바프 리셉터를 자극하면은 여기서 이제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 신호가 꼭 그 헬퍼 T셀이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B셀을 자극하는 그런 신호와 동일한 신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일어나서 IgG 항체를 많이 만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상 오늘의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